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행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달 29일 했지만 이제 월말 지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민심 탐방이라 할까요?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첫 타켓이 탈원전 비판 행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서울대 주한규 교수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인데 네네. 아주 탈원전을 그렇게 앞장서서 비판했던 그런 교수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이 방향이 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6월 29일부터 엑스파일 문제, 소위 뭐 주리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장모 구속 사건이 있었고요. 예.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역사 그 논쟁이 있었죠. 이제 여기까지가 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수세에 몰렸었죠. 그 과정에서 이 논객들이라고 할까 이 참새들이 저를 포함한 참새들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떻게 갈 것인가, 여론이 어떻게 갈 것인가, 특히 장모 구속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적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플랜이 뭐 부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게 네, 오래 갈 수 있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공격이 네. 여권으로부터 집중됐죠.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에서요. 예, 예. 김영한 유튜브.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들 김영한 유튜브 좀 많이 들어가서 보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 이것이 우선 본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혼 이전에 있었던 문제고요. 예. 그리고 주리 이름 문제와 관해서도 본인이 이것이 명백하게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예. 그 방식은 좀 서투르기도 하고 아마추어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상당히 진화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사를 보면 뭐 이렇게 상당히 좁혀진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벌어진 조사도 그렇죠.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여론연구소 조사연구소에서는 좁혀져 있어요. 한 1%까지 좁혀져 있지만 오늘 JTBC가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보면은 여전히 한 10여 프로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제가 한번 그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조사는 크게 봐서 그 유선 전화를 하는 그 아니 전화 면접 조사 있지 않습니까? ARS가 있고 전화 면접, 갤럽. 전화 면접 조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예. 윤석열에 대해 당연하죠. 인색하고 ARS는 이것이 굉장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민심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조사 가운데서도 유선을 10% 섞느냐, 20% 섞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인 추이를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권 교체의 방향, 또 야권 우위의 방향이 큰 변화 없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 여권도 굉장히 많은 혼선,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 여러 가지 실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급기야는 뭐 바지까지 벗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거기도 식상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지율에 큰 변동 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고 첫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민심 탐방 행보에 나섰는데 그 첫 타켓이 탈원전 반대. 탈원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탈원전 반대를 하나의 정책 브랜드로 내세운 건가요? 탈원전을 반대한다는 것이 탈원전이죠. 개혁이고 미래의 정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국민의 지금 현재 그 작게 봐서 60%, 크게 봐서 70%의 70%. 룸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원전이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원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원전을 줄여야 된다, 원전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원전을 안 하다 보니까 전기 원가가 올라가서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한전에 누적된 적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 빚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전을 폐쇄하고 없애는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만든 전기 요금에서 몇십 %를 떼어서 전력 기금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제기돼서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됐죠.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력이 굉장히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가 변했습니다. 일본이 탈원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있으니까. 근데 일본이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100기 이상을 지금 계속 원전 강국으로 지금 가고 있고,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다 가서 독일 하나를 제해놓고는 원전을 다시 복원하는 이게 클린 에너지고, 그 다음에 탄소 제로 문제, 기후 변화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그린 에너지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워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소형 원자로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 원전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우리한테는 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국익에도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둘이 원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가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우디가 지금 원전을 지금 바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라크가 지금 8기 뭐 40조의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고 지금 유럽이 지금 다 열리고 있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걸 다 누가 삼키고 있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삼키고 있고. 예, 그런다면서. 그런데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미국은 시공 능력이 없어. 당장 써먹을 이제 한국을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내부적으로 탈원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입장은 월성원전 문제 때문에 자기가 검찰총장직을 던져야 되는 문제를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죠. 결정적이라는 건데 거기 뭐 수사 압력 들어오고 외압 그런 들어오고. 과정에서 이제 쭉 그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이제 탈원전을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안전하다.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개혁 또 나라의 제일 잘못된 그런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책의 첫 발을 띈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산업 전반, 에너지 정책의 전반을 좌우하는 거면은 어느 정도 국민적, 사회적 합의라는 게 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무시를 했고 법적 문제들, 법적 절차 문제들도 지금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오시고 난 뒤에 검찰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 가운데 1번이 이 원전 문제입니다. 월성 원전 문제입니다. 월성 원전이 그 대전지검이 했는데요. 그래서 월성 원전에 관계된 사람들을 누구 비서관하고 또 백운규 장관하고 정재훈 그 한수원 사장하고 이렇게 다 이제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하면서 이 배임죄에 대한 기소를 뺐단 말이에요. 이 배임죄 기소는 한수원만 했지 이 장관과 이 비서관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부 쪽은 안 정부 쪽은 안 한 거죠. 이거 꼬리자르기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배임이라는 것이 이게 손해배상 그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잘못 평가가 돼가지고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원전을 닫아서 수천억의 적자를 보게 된 것이 책임이 한수원에 있기 때문에 한수원 그 주주들이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소송이 일로 타고 올라가려면 배임죄가 있어야 되는데 배임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김문수가 그걸 자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른 것은
백운규 장관을 자른 게 아니라 문재인을 자른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이 2018년 4월 달에 백운규한테 말하기를 월성원전 언제 문 닫는 거냐. 빨리 문 닫으라고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함으로써 백운규가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원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야 된다고 생각한 박범계와 예. 김호수와 그리고 거기에 내려보낸 지검장 자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된다. 부장들이 다 일어나서 이건 하면 나중에 문제된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서 배임죄 잘라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잘라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 권력에서 이제 권력을 임기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또 하나는 뭐 알다시피 울산 예. 선거 이게 청와대 9개 부처가 다 관여됐고 민정수석이 관여돼 있고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 대통령의 친구라고 해서 당선되는 게 소원이라고 한 그 일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 개입, 부정선거 개입 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울산 사건도 물론이고 아까 월성 원전 사건 그거에 따른 배임죄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을 수사를 하고 수사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인. 거기다가 이게 그걸 바로 감찰 징계가 들어왔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죠. 전 감사원장입니다만은 이 월성 원전 사건 때문에 물러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은 감사원장, 검찰총장을 몰아낸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입니까? 예, 주한규 교수님. 교수님을 이제 저는 뭐 그 SNS상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예. 근데 이제 그 만나고 나오면서 한 말씀 있잖아요. 그 월성 원전 문제 때 검찰총장의 내외의 압력이 있어요. 예. 그거 있죠. 그거 TV 토론할 때 한마디만 하면은 발닥발닥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거 다 나가라고 그랬다. 나가라고 예. 그랬다. 지금 그 누구 법무장관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건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걸 자르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그것까지 모르거든요, 지금. 모르죠. 아, 그러나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후 사정을 윤석열 총장에게도 딱 뭔가 칼을 쥐고 있는 거. 스모킹 건이 있다. 그걸 예. 보여준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걸로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럼 뭐 나도 다 쥐고 있으니까 뭐 괜히 없는 무슨 줄리인가 그런 거 사건 일으키지 말라. 그렇죠. 장모도 그 노인을 구태여 제가 법정 제일 구속을 사안은 아니라는 게 조홍천 의원까지도 민주당 의원까지도 아니 75세 대통령 후보의 어디 도망갈 그저 장모가 어디를 도망갑니까? 그걸 구속까지 시켜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김호수하고 김명수가 짜고 한 거라고 지금 그래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뭐 본인도 그 뭐 말은 뭐 YS 그 기념관에도 가시고 뭐 박정희 했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 그럼요. 뭐 이게 다 법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 야, 이 지금 종천 의원이 한 얘기를 만약에 윤석열이가 했으면은 저는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자격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분이 요번에 그 대응하는 걸 보면서 야, 지금 정치 초짜가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기량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이거는 자기 장모든 누구든 그렇게 얘기도 안 했지만 모든 국민이 다 법 앞에 평등하고 네. 거기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그 한마디로 딱 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아무것도 불이 타올라오지가 않는 건데 거기에 요번에 이 재판 판결에 문제가 있고 김명수 사법부를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며 뭐 예를 들면 사족이 이렇게 걸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조홍천이가 또 해주니까 그것도 무슨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맞아. 전 의원은 이제
양심의 소리죠. 예. 법관으로서 양심으로 볼 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의문점이요. 나는 이제 윤석열 그분을 잘 모르니까 하는 말씀인데 그 왜 출마 선언을 보면은 제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는 그 문장이 전체가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야, 그래요. 분노와 원한과 이게 쫙 깔려 있어. 그래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약탈이에요. 약탈 정권. 여태까지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고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나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때 화병을 치료하겠다고 그랬어요. 화병. 우리 국민들이 화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보다 한 100배쯤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탈이라는 게 무슨 뭐 그렇죠. 참 점령군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거를 저분이 어떻게 썼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월성원전 뭐 이런 그 검찰총장에서 쫓겨나는 과정, 탄압과 박해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보면 그 울분이 밑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약탈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탈원전 문제를 선택한 것은 참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첫 타켓을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또 우리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원전 이런 부분에서 딱 주게 된 것은 잘한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그거 반대한다고 못 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형 원자로 그거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거 신한울 그 3, 4호기는 빨리 그거 좀 해야 한다고 했다가 그냥 대깨문단한테 박살이 났습니다.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정철. 예. 그게 그 양반이 무슨 전략가니 뭐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복심이라고 하고 뭐 저는 그렇죠. 양정철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방향을 전환해야 돼. 하나가 소주성. 예. 두 번째가 탈원전. 탈원전. 세 번째가 조국. 예. 이거를 사과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는 중산층, 중도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은 일단 탈원전을 잡은 거죠. 네, 이제 잘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뒤따라가는 거죠. 뒤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제가 그 윤석열 총장이 왜 사람들 만나고 뭐 그 왜 연희동 가서 누구 만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할 때 아이 그러지 말고 원전을 가라. 그렇게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딱 듣고 아 여기가 맥점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죠. 이제 제갈공명은 안 되고요. 저는 방통은 되는 사람이에요. 방통. 그렇죠. 방통은 이 나중에 그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제갈량과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유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의 해안으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 해야 돼요. 윤석열 총장님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걸 알려드릴 건데 미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윤석열 총장은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청년을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20, 30대의 불만과 눈물 위에 그건 이제 갔다고 보고 그렇게 가셨다고 보고 두 번째 오늘 그 학생들 본 거 아닙니까? 카이스트. 카이스트 학생들 만나는 거예요. 그게 더 그 아이들이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원자력이 없으면 이 전공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헛방인 애들이에요. 그 애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학도에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 정권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20, 30대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예. 그러나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는 역사도 좋고 또 그 뭐 엑스파일도 좋고 다 좋지만 뭘 해야 되냐 미래를 얘기해야 돼. 미래. 이제 윤석열이 미래를 얘기하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적폐청산이 과거 뭐 이런 걸만 보이지 미래가 그 안 보이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그게 이제 대통령 안 되면 나는 나왔죠. 미래를 해야 되겠다. 나는 과거는 이제 뭐 그건 검찰에 맡겨놓고 그건 나는 미래를 예견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 통합을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뭐 잘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지난번 거기에도 화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화합. 그러나 지금 그거 좀 굉장히 그 불안하고 조심한 일은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집권해가지고 문재인과 작사를 내자. 일당들을 척결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그거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고 예. 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로 가겠다는 것을 제시를 하면 국민들이 훈훈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제 말 뭐 잘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쪽에서도 아마 참고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행보를 하니까요. 윤 총장의 행보를 보고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도 많이 봤고요. 이제 봤는데 어쩌면 이 나라 정치에서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얻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혼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혼술 먹는 사람.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지도자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을 가진 사람 뽑아야 되고 혼술보다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과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인상에 남는 거는 윤석열이 국회 그 기자실에 찾아갔을 때 기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요 명함 주고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못 보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연출된 것이 아니라 몸에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누구를 만나야겠다고 지금 연락하고 취하고 뭐 보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뭐 소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재명 경기지사와 역사 논쟁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확고하다는 걸 보여줬고 어디에 정통성이 있고 국가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이번에 드러낸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그랬고 뭐 윤태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누구는 뭐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도 확장성이 줄어들고 뭐 태극기 부대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엔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뒷발이 튼튼해야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안보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 더 남북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만이 중도나 진보 세력들을 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중심축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뒷발을 버텨야 됩니다. 예. 버텨야 딱 되는데. 버텨줘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그 메가더 그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한번 누가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포고령을 좀 두 줄을 쳐가지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완하고 좀 팩트 있잖아요. 이제 그게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모든 언론에서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의 논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가더 포고령을 보면 틀림없이 점령군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귀절에서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조선 그 인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해방과 시간이 지났을 때 독립을 위해서 연합군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명심한다라는 그 규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점령은 점령인데 이거는 해방을 위한 점령이지 여기 땅을 계속 소유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점령이 아니다. 그게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명백히. 그러니까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가 아니라 해방을 위한 점령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을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확고한 그런 이 지금 미국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까 한미 동맹에 대한 또는 아니면 지금 건국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파가 되고
보수가 되고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군부 독재로 연결해서 친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표를 잃는 거였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김원웅과 저기는 이재명은 우리가 조금 사람들한테 저항이 있지만 점령군이라고 해야 하면 훨씬 더 자주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진보적으로 보이고 개혁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했죠. 그때는 민주 반민주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20, 30대도 미국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야. 중국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오판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20, 30대들도 그런 시대를 이제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역사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그런 역사관은 좀 자학적 역사관 아닌가.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그 민심 탐방의 첫 그 행보도 탈원전, 그 카이스트 학생들과의 겁니다. 대전 예, 현충원. 그 학생들과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도 이렇게 명확하니 이렇게 인식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면은 대충 충원탑 보고 그냥 비석 가서 뭐 쓰다듬고 오는 게 아니고, 충원탑뿐만 아니라 천안함 46용사, 그리고 한준호, 준이, 연평도 포격사건, 전산 다 참배를 하고 국가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목이 메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21살이네. 21살에 젊은 꽃들이 그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목숨으로 지켜서 이 대한민국이 됐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한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뒷심이 말씀하신 대로 국권이 밖에 있는 상태에서 뭐 중도든 진보든 나가야지, 자기 정체성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그 대전 현충원 참배를 하고 그런 그 자기의 결의를 다진 것도 참 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가 죽은 분들, 그런 분들을 확고하게 존경하고 그것을 우대하는 나라가 돼야 이 나라가 정체성이 생기고 나라가 튼튼해지고요.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죽을 그런 각오를 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뭐 보수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천안함 사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안함은 또 무슨 재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흔들렸던 일이. 잊혀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폐마해버리고 뭐 전환함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눈치본이라고. 그거는 난 표를 어떤 뭐 잃든 또 중도를 어떻게 하든 이건 다음 문제고요. 이거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도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자세를 가져줘야 된다. 그것만은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오늘 그 대전 현충원 갔다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런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은 그런 이념 따지지 않고 뭐든지 하겠다.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